가평군의회는 10월 14일 오전 본회의장에서 제325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8일간의 의사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군의원이 발의한 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 등을 심사하고 13개소의 주요 사업장, 현지를 확인 실시하게 됩니다. 가평군 의회는 2025년 세출예산 출력 계획안에 대한 꼼꼼한 검토와 주민 불편이 우려되는 주요 사업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나누고 함께 고민하여 지역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좋은 조례 제정으로 생각됩니다. 네.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고요. 그에 반해서 이 셔틀버스 운행에 있어서 이제 안전한 조치라든지 이런 거를 탈일 없이 이제 준비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예. 아울러서 이 축제를 그러면 가평군 관내 6개월면에 어느 축제든지 다 적용이 된다는 건지 그래서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 조례는 자라섬 내에 이루어지는 가평군 주간 축제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라섬에 관련된 가평읍 지역에만 지금 셔틀 예.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이게 지금 그러면 시범 사례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여기만 한정해서 하고 예를 들어서 청평면이나 설악이나 축제를 통해서 혹여 이런 교통 체계에 대한 필요성을 이제 느끼고 또 요구하시는 사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운영을 해보시고 혹시 필요하다면 확대하실 생각은 있으신지? 지금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고요. 네. 왜냐면은 교통의 어떤 정기적인 운행 노선에 대해서 셔틀버스를 운영하게 되면은 약간의 기존의 업체라든지 한정 면허 소유자와의 충돌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냥. 네, 본 의원도 동의를 하고요. 그렇다면 지금 자라섬 축제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인근 가평역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택시를 이용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혹시 이 조례 제정 전에 그러면 그런 교통기관에 대한 간담회라든지 이런 건 혹시 이루어졌습니까? 어차피 이제 저희가 안 제4조에 보게 되면은 노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가 정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하게 되면은 아마 그런 관계자와의 사전에 협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한 예로 저희가 이번 축제 때 토요일과 일요일 날 저희가 택시 이용률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토요일 날은 이번 주 같은 경우, 그러니까 먼저 이틀 전 같은 경우는 142대가 가평역에서 자산고 왔고요. 일요일 같은 경우는 90대가 택시가 이용됐습니다. 그래서 역전과의 노선 관계는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냥. 네. 그래서 이용객들의 불편 해소와 지속적인 불편 사례로 인해서 이제 제정되는 조례안이잖아요. 예. 그래서 관계기관과 이러한 소통 문제, 간담회를 통해서 서로 간의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상호 보완, 협조할 수 있는 그러한 좀 소통의 창구를 열어놓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자라섬에는 주차장이 좀 확보가 되어 있지만 시가지에 주차장이 없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걸 막기 위해서 셔틀을 운영하는 거죠. 관광객 같은 경우에 자라섬에 왔다가 시가지로 유입이 될 수 없는 부분이 시가지 안에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렇죠. 주차장이 확보가 많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불편이 있어서 관광객이 시내로 유입되는 걸 좀 많이 부족해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셔틀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우선 주차장 문제도 일부분이고요. 어차피 저희가 조례를 제정할 목적 자체가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한 거기 때문에 주차장 문제도 하나의 일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시가지 안에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이 셔틀이 꼭 필요한 건데요. 이 셔틀이 운행될 때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가평역과 가평터미널 인근에서 관광객을 좀 픽업이나 승하차가 이루어진다면 지역에 아까 말씀하신 운송업체랑은 분명히 마찰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렇죠? 네. 그거 잘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셔틀을 운영함에 있어서 저희가 외곽 쪽에는 주차장이 좀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말에 같은 경우에는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셔틀을 그런 주차장 위주로 좀 돌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네. 그리고 나아가서 이게 지금 가평 자라섬에 있는 축제만을 한정한다고 하면 사실상 꽃축제밖에 없어요. 네. 그렇죠? 예. 우선 그거를 시험대에 올려놓고 사업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네. 예. 앞으로 확장성을 가져간다면 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평 군사원만이 아닌 우리가 가평군 대표 축제라고 설명한 그런 것들도 있죠. 예. 대표 축제. 인센티브를 그런 데도 좀 줄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서 정말 가평군 자라섬에 좀 축제다운 축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뮤지션들과 그런 행사 업체들이 좀 가평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대표 축제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어떤 그 셔틀버스 관계도 모색할 필요가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그거 같습니다. 저희가 민간 행사에 셔틀버스를 운영한다는 자체는 사실 공직선거법상 가장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접근을 못하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은 차후에 그런 게 해소된다면은 저희도 적극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가평을 찾는 대표 축제자분들이 좀 혜택을 받고 가평에 오래 머물고 더 좋은 축제들이 가평으로 올 수 있게 좀 개발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 영농 기간을 두고 있잖아요. 네. 네, 영농 기간을 어느 정도로 두고 이게 지원되기 가능한 거죠? 친환경 인증동과는 영농기간은 계속 인증받는 날까지 가능하고요. 청년농 같은 경우에는 만 50세 미만으로 10년간 가능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읍면사무소에서 접수를 받고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 내용을 보면은 그 가평군 연속 1년 이상, 경기도에서는 3년 이상 이렇게 지원 제공을 해놨는데 네. 그런 기준으로 지금 받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 조례 보면은 만 50세라고 정해져 있는데 조례 통과 시점인가요? 아니면 74년 1월 2일생 그 이후인가요? 74년 1월 1일 이후생입니다. 네, 이제 그 농민께서 이제 많이 말씀하시는 게 조례가 아직 통과 안 했기 때문에 조례 시점인지 또 1월 1일 이 시점인지에 대한 질의를 좀 많이 하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명확하게 그런 부분은 네. 문화사무소에다가 좀 게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러면 귀농 어민에 대한 그 나이 제한은 없나요? 보통 그 관내 귀농하시는 분들의 보통 40대부터 60대 후반부까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연령 제한은 없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귀농 기여한 지 5년만 지급하기 때문에 연령은 없습니다. 그러면 만 65세나 70세에도 귀농을 했을 때는 농업- 우선적으로 5년간은 지급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농업 경영을 하실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데 된장, 고추장, 간장을 어떻게 헹궈서 버리죠? 그러니까 보통 장류 같은 경우는 뭐 매립용 쓰레기에 버려도 되고 음식물 쓰레기로도 들어오기도 하는데 저희 음식물 처리 시설에 염분을 세척하는 공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염분을 세척하고 퇴비화하기 때문에 뭐 일단 이 세척해서 버리긴 힘들기 때문에 장류 같은 경우에 그냥 버리거나 매립용 쓰레기 봉투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좀 그거를 저도 이제 일반 가정주부로서 그 상한 된장 같은 걸 처리할 때 항상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신문지에 싸서 매립용에다 지금 넣고 있는 실정인데 여기 오늘 보니까는 헹궈서 버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헹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오롯이 그냥 하수도가 더 오염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 그 방법을 지역 주민들에게 그냥 명확하게 알려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오히려 더 혼선이 될 것 같은 생각이 예, 알겠습니다.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역에 좀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이 12,000원이라는 이 금액도 굉장히 행복해 하셨거든요. 이게 이제 더 확대가 된다면 굉장히 환영하실 거예요. 그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이게 이용객들이 얼마나 있겠나 그런 생각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어르신들이 가벼운 마음으로 병원을 찾으실 수 있도록 홍보에 좀 만들게 해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런데 매출의 현황을 보니까 19년부터 지금 20년도까지 보니 매출이 계속 줄고 있어요.
어떤 품목을 지금 팔고 있나요? 일단은 저희 그 가평군의 특산물 농식품 가공업체에서 생산하는 막걸리라든지 잣두부과자라든지 여러 가지 그 특산물을 팔고 있고요. 주기적으로 계절적으로 뭐 사과라든지 포도고 이렇게 나올 때는 그 생산 시기에 맞춰 일부 판매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떨어지는 이유는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어떻게 보고 있나요? 어떤 이유가 생각하십니까? 사실 거기 그 자동차나 이렇게 뭐 물건을 좀 싣고 갈 수 있는 그런 것보다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요. 또 점차 뭐 젊은 친구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좀 관심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본 의원은 어쨌든 이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방법, 또 농민의 어떤 판매처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상품의 다양성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차 가공식품, 물론 이제 바로 구매할 수 있는 어떤 2차 가공식품 위주로 지금 진행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절식품 같은 경우도 충분히 택배로다가 샘플만 놔두고 뭐 맛을 보여준다든가 택배로 충분히 판매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 홍보에 대한 부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홍보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관광가의 관광 문화 해설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좀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충분히 부스를 홍보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변희재가 어떠십니까? 네, 다양한 계획을 통해서 직거래 판매장의 홍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가평군에는 우리 가평 농산물 판매처가 많이 없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매출 자꾸 줄어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제 9천만 정도 예산을 좀 투입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결과적인 부분에서 좀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는 좀 보여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좋아요, 구독, 클릭은 큰 힘이 됩니다.